영성 관련 채널에서 양자역학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양자역학이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해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영성이란 생각 너머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라서 관념의 해체라는 점에서 양자역학과 결이 맞는 거죠. 오늘은 이 물음을 하나의 축으로 삼겠습니다.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가? 이 질문이 물리학과 영성 두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먼저 양자역학 이전의 세계관, 뉴턴 고전물리학부터 시작합니다. 뉴턴의 우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절대적인 공간이라는 무대가 먼저 있고 그 위에 물체들이 올라가서 움직입니다. 공간은 무한히 이어지고 시간은 연속적으로 흐르며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 세계관에서 공간과 시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배경, 즉 무대 자체입니다. 물체는 오고 가지만 무대는 영원히 거기 있는 거죠. 직관적이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경험과도 잘 맞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이 안정감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양자역학은 모든 것을 양자화합니다.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흐르지 않고 불연속적인 덩어리, 즉 양자 단위로 주고받습니다. 선형적인 인과관계는 확률로 대체됩니다. 관측하기 전까지 입자는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 상태의 중첩으로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카를로 로벨리의 루프 양자중력 이론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간 자체도 무한히 나눌 수 없습니다. 플랑크 길이라는 최소 단위가 있고 공간은 이 알갱이들로 이루어진 그물망입니다. 뉴턴의 무대, 즉 영원 불변하던 공간조차 사실은 끊임없이 재배열되는 알갱이들의 관계망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이 있으면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자 안에 핵이 있고 핵 안에 양성자가 있고 양성자 안에 쿼크가 있듯이 더 작게 파고들면 결국 세상의 근본 재료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이 환원주의적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플랑크 공간 앞에서 이 환원주의는 완전히 멈춥니다. 왜 그런지 3단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것을 보려면 더 예민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모래알을 보려면 눈으로 충분하지만 세포를 보려면 현미경이 필요하고 원자를 보려면 전자빔이 필요합니다. 볼 대상이 작아질수록 더 짧은 파장, 즉 더 높은 에너지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드브로이 파장 개념으로 드브로이 공식에 따르면 파장을 짧게 만들려면 운동량을 키워야 하고 운동량을 키운다는 것은 에너지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볼 대상이 작아질수록 필요한 에너지가 커진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둘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에너지도 공간을 휘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질량만 공간을 휘는 게 아닙니다. 극도로 집중된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충분히 작은 공간에 몰리면 그 힘이 너무 커져서 블랙홀이 됩니다. 셋째,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결론이 나옵니다. 플랑크 공간보다 작은 것을 보려면 플랑크 에너지 수준의 도구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그 자리에 블랙홀을 만들어버립니다. 블랙홀 안의 정보는 밖으로 나올 수 없으므로 측정은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플랑크 에너지는 현재 인류의 기술로 실험실에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실험으로 직접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호킹, 펠로즈 등 주류 이론 물리학자들이 수학적으로 도달한 결론입니다. 결국 이것이 핵심입니다. 플랑크 공간의 내부란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물리적 한계점입니다. 내부에 무언가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부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겁니다. 파고들려는 순간 그 시도 자체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주가 스스로의 바닥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대상을 쪼개면 그 안에 알맹이가 있을 거라 믿지만 우주는 가장 깊은 곳에서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근본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파고들수록 실체가 사라지고 관계만 남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딛고 있는 이 공간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주에서 가장 짧은 시간 단위인 플랑크 시간마다 공간 알갱이들이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마치 끓는 물처럼요. 이것을 양자 거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요하다고 느끼는 이 공간이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알갱이들이 실제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갱이들 사이의 연결관계, 즉 정보가 변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물체가 이동했다거나 시간이 흘렀다고 인식하는 거죠. 마치 영화 필름의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처럼요. 연속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연속적인 사건들이 빠르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단하다고 느끼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랑크 알갱이 하나하나에 단단함이란 성질은 없습니다. 수많은 알갱이가 특정 패턴으로 재배열될 때 비로소 나타나는 창발적 현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생각은 어디서 올까요? 생각은 뇌 신경망의 배열 그 자체입니다. 생각을 만들어내는 별도의 주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버리려는 것도 또 하나의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의 신경 가소성 덕분에 신경 연결망은 수시로 변합니다. 생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패턴입니다. 플랑크 알갱이처럼 생각도 찰나생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잘 모릅니다. 변화맹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변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뇌신경망이 곧 생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생각 안에 매몰되어 있는 자기 구속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눈이 자기 자신을 직접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눈은 모든 것을 보지만 자신을 보려는 순간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 거울조차 결국 눈이 만들어낸 것이고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으로 생각을 보려 하면 보는 것도 생각이고 보이는 것도 생각입니다. 뇌신경망이라는 구조가 생각을 만들어내고 구조가 바뀌면 생각도 바뀝니다. 피리 모양이 바뀌면 피리 소리가 바뀌듯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한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우주가 만들어집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랑크 공간의 통찰이 다시 연결됩니다. 플랑크 공간의 내부를 파고들수록 아무것도 찾을 수 없듯이 생각의 주체를 파고들수록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생각 안에 나는 없습니다. 관계와 패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여기서 영성 공부의 핵심 구분이 등장합니다. 생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패턴이고 관계이고 찰나입니다. 물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창발적 현상이고 관계의 결과물입니다. 공간과 시간조차 영원하지 않습니다. 알갱이들의 재배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화는 찰나마다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지켜보는 무언가는 변화 속에 있지 않습니다. 명상이나 깊은 수행에서 만나게 되는 순수의식 혹은 알아차림 자체는 이 찰나생멸의 흐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원하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무한한 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틀 자체를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플랑크 공간의 내부에 물질이 없는 것처럼 순수의식 안에는 생겨남도 사라짐도 없습니다. 모든 의존 관계에서 벗어난 절대적 정지입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측정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절대적 주관성의 세계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공간, 시간, 물질,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은 관계와 패턴의 산물이고 찰나마다 변합니다. 그리고 그 안을 파고들수록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이 변화를 알아차리는 순수의식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영성 공부의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 생각을 끊는 수행이 강력한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생각의 흐름을 잠시 멈출 때 비로소 그 흐름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생각이 있으면 각성이 없고 각성 상태에서는 생각이 없다. 생각을 벗어나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저 그런 생각을 중지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하다.